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면서 올해 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직접 밝혔네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백악관에서 올해 후반에 김정은을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서신을 주고받는지는 밝힐 수 없지만 잘 지내고 있다면서 북한이 57개의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He has 57 very powerful nuclear weapons.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to happen. They should have never allowed it. If I were president, I wouldn't have allowed it. But he's got them.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지만 김정은은 괜찮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I can'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And I know Kim Jong-un very well, and he'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have a smart president, he's going to be fine.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김 위원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북미 정상회담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백악관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대화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 들어보시죠. 네, 지금 녹취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as you know. 네, 잠시 방송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자신이 대통령일 때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서도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임기 동안 잘 행동해온 누군가에게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모욕적이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자신의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은 적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의 60%를 수입하면서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지원 요청을 이 대통령이 거절했다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던 2018년과 2019년보다 지금의 전략적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훨씬 더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핵탄두 약 60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최소 30개의 핵무기를 추가로 제조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거래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병력을 파견해 러시아를 지원했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국빈 방문하는 등 북중, 북러 관계도 더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중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외교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훈련이 대폭 축소되면서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전환 시간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거란 입장입니다. 이어서 강민경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3단계 조건 가운데 2단계인 완전 운용 능력, FOC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미 공동평가를 마무리하고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FOC 검증 결과를 승인하면 내년에는 마지막 3단계 검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인 2028년 안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한미연합훈련 축소로 정부 로드맵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 이후 전시지휘소인 CP-탱고의 인력부터 평시지휘소인 캠프 험프리스로 옮긴 것, 신설될 미래연합사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축소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안에서도 FOC 평가를 충분히 끝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미 전쟁부나 우리 한국의 국방부나 빈틈없이 준비 태세와 여러 가지 협의가 굉장히 긴밀하게 되고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지시에 여러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는데 대미 투자 지연과 전작권 불만을 함께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국 정부에 대한 몇 가지 현안에 있어서 압박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통일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책에 집중하며 북미 대화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밤중 입장문을 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정상 간 소통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엔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는데 북미 대화 재개를 둘러싼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개훈이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북미 지도자 간 소통이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마 자신이 모르는 최고 지도부의 유일한 대외 정책일 거라고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관계는 훌륭하지만 사적 친분과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북한의 무력 강화는 매우 상식적 행동이라고 강변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한밤중 공개한 3,000자 분량 장문의 입장 발표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북미 대화를 둘러싼 섣부른 기대감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그런 관계가 정책적 양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 그 서로 확 그어버리는 거죠. 현재 조건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에서 김여정 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도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군사연습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며 오히려 UFS가 진행 중이란 현실에 더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이 주장한 북한군 추가 파병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은 무한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는데 향후 추가 파병 가능성까진 닿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이 부쩍 불편해하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 기조에는 다시 한번 바짝 날을 세우며 만에 하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선멸적 맹격을 직접 받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배경에는 청와대와 후임 인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편한 기류 속에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 추천 몫이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과 달리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이 필요한데 그간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독대해 사전에 조율된 인선을 제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정 조율마저 불발됐습니다.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에 서면으로 보냅니다. 근데 두 분이 만날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관례를 깨고 서면 제청이라는 강수를 둔 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제청 대상으로 추린 후보자는 모두 4명.
청와대는 여성 법조인이자 진보 성향인 김민기 판사를 염두에 뒀지만 남편이 이재명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으로 아내가 관여한 사건을 남편이 심리하게 될 수도 있는 이해 충돌 우려가 내부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중앙선관위원을 겸하는 박순영 판사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 관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윤성식 판사는 지난 2월 추첨을 통해 내란전담 재판부를 맡게 돼 제청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남은 후보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합의 없이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행사하되 가장 논란을 피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에 제청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명분도 서면 제청을 강행한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여권에서 사법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안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더라도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날씨가 다시 한여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습도가 높아지면서 공기도 후텁지근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덥고 습한 고기압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공기가 다시 끈적해졌습니다. 밤사이 청주와 제주 등 일부 도심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많은 지역에서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소나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 하늘에는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지만 충청 지방에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오늘 더위 속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며 습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호우 피해가 난 경남 지역에는 최대 60mm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1도, 제주 26.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기 일부와 영서 남부, 충청 이남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1도, 광주와 대구 3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